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시베개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열린 미국 중간선거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화당 압승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상원 다수당을 지켜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투표 전일만 해도 그 바이든 정부의 천문학적 공적 자금이 이렇게 그 현재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그 중심에는 민주당과 또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책임론이 이번 선거에서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책임론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그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막판에 이제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에서 그 민주당의 몰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고, 이로 인해서 그 민주당이 그 상원 의원의 과반수인 50석을 확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레드 웨이브라고, 그러니까 공화당의 어떤 그 압승을 예상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이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실제 선거 당일에도 그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했었던 그 투자자들의 그 어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잠깐 이렇게 주가 반등이 있었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공화당의 그 이런 압승을, 그 레드 웨이브를 예상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때마침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7.7% 동년 작년 대비 이렇게 그치면서 증시가 뭐 그 대반등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일렉션 리스크, 이제 이번 선거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이제 묻혔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이 일렉션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번 주에도 다소 큰 폭의 어떤 변동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선거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기존 그 고용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등을 추진했었던 연준의 정책 방향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금 더 수정 또는 결정되지 않을까,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산적한 이제 국내 어떤 경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미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떤 당이 최종적으로 할지라도 그 미국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라던가 또는 보호 무역주의의 정책 기조는 뭐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월가 큰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증시를 환호하게 만들었던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현재 물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매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꺾였다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정책 리스크라든가 또는 이자의 상승 때문에 투자의 향방을 이렇게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CPI 발표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의 기대감과 또 동시에 연말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 밖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12월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입장들, 특별히 이제 기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소 늦출 것이고, 또 최종 금리가 5%는 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점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의 체감 물가는 사실 아직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10월에는 연말 그 쇼핑 시즌을 앞두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10월 들어서 지난달에 들어서는 이제 요식업 또는 여행업계 쪽에는 눈에 띄는 매출 감소의 리포트들을 저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말 할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그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나타나는 어떤 뭐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일 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감소폭이 다소 이제 큰 만큼 11월 또 12월의 소비 패턴에 대한 소비 행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또는 예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고용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불어오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빅테크발 구조조정 속 미국 실업률 상승세 가속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최근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감원의 상황은 뭐 사실 기업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니면은 아마존 등의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 감소 또 시총의 감소 등을 이유로 감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연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이 목소리들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연준에서 고수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고용 시장의 안정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지금처럼 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시작된 감원의 바람이 다른 업계로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 침체 대비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또 인력 감원 외에도 기타 운영비, 뭐 광고비, 기타 등등의 여러 그 비용 쪽에도 절감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다른 간접적인 타격이 다른 산업 부분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경제 전반에 이런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빅테크들의 정리해고와 감원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 팬데믹 이후에 고용 시장에 이제 큰 문제로 갖고 있었던 그 잡 미스매칭의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IT 업계에 좀 이렇게 치중되어 있었던 인력들이 다른 업계 또는 다른 산업으로 흩어지면서 2년 넘게 지속되어 왔었던 어떤 인력 수급의 문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4, 4분기 고용 시장의 추이에 대해 보다 이렇게 민감한 분석 또는 정확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주요 소매업체들의 과잉 재고로 인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잉 재고가 이 소비 시즌 그리고 소매업체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소매 또는 도매 기업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이 그 재고에 대한 어떤 확충 그런 작업들이 지금은 이제 과잉 재고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재고 과잉이 그 소비 심리 위축과 연결이 될 경우에 소비재 가격에 대한 할인은 뭐 불가피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리테일 산업과 도소매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연말 그 기업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가격의 할인이 물가 상승을 이렇게 경감시키고 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과 목소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리테일 업계의 매출 감소가 미국 경기에 그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3년 차를 맞이하는 그 연말 이제 쇼핑 시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온라인 매출 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동시에 이제 매출 규모 또는 소비 행태에 대한 저희가 아직도 불확실성과 어떤 그 불안감이 있는 만큼 보다 이런 소비 행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또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저희 11월 소비 지수 관련된 소비 지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미국 경제의 다양한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이자 제시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